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거 다들 아시죠? 기름값은 한 달 만에 1.6배 뛰었고 환율은 1,500원을 뚫었어요. 근데요, 이 와중에 세금이 25조가 남아 돌았습니다. 말이 돼요? 경제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나라 곳간에 돈이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뭘 했냐면요, 빚 한 푼 안 내고 26조 추경을 쏴버렸어요. 추경이라는 건 나라가 급하게 추가로 짜는 예산인데 보통은 국채를 찍어서 빚으로 하거든요. 이번엔 그게 필요 없었어요. 왜냐면 그 돈이 전부 한 곳에서 나왔거든요. 오늘은 그 비밀과 이 26조가 여러분 통장에 실제로 얼마나 들어오는지까지 같이 파헤쳐 볼게요. 일단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짚고 갈게요. 올해 2월 28일 예고도 없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기습 공습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를 포함한 수뇌부가 한꺼번에 제거됐어요. 세계가 숨을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섰어요. 미군 기지를 공격하고 결정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버립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뭐냐면 전 세계 석유 물류의 수도꼭지 같은 곳이에요. 중동에서 나오는 석유 대부분이 이 좁은 바닷길을 통해 빠져나가거든요. 전 세계 석유 운송량의 약 5분의 1이 여길 지나갑니다. 그 수도꼭지가 잠긴 겁니다. 기름 시장이 바로 반응했어요. 전쟁 전에 배럴당 60, 70달러 하던 국제 유가가 3월 한 달 만에 11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한 달에 63% 급등, 38년 만에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이었어요. 골드만삭스는 원래 올해 평균 유가를 98달러로 봤는데 긴급하게 110달러로 올려잡았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난달에 주유소에서 5만 원을 넣으면 가득 채워지던 차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달에는 같은 만큼 넣으려면 8만 원을 내야 합니다. 한 달 만에 주유비가 3만 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매주 넣는 사람이면 한 달에 12만 원이 추가로 날아가는 셈이죠. 4월 15일 현재 기준으로 브렌트유가 102달러, WTI가 96달러 정도인데 이것도 협상 기대감 때문에 살짝 내려온 거지 여전히 높은 수준이에요. 한국은 이게 특히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쓰는 원유의 70%가 중동에서 와요. 중동의 수도꼭지가 잠기면 세계에서 제일 먼저 목이 마른 나라 중 하나가 한국인 거예요. 기름만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 냉각에 쓰는 헬륨의 64.7%가 카타르에서, 반도체 식각에 반드시 필요한 브롬의 97.5%가 이스라엘에서 들어와요. 기름값에 반도체 공급망까지 한국 경제의 양대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3월 석유류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9.9%나 올랐고요. 환율도 장중에 1,536원을 찍었습니다. 정부가 급하게 유류세를 추가 인하했어요. 휘발유는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리터당 65원에서 87원 정도를 깎아준 건데 솔직히 기름값 오른 폭에 비하면 찔끔이에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류비가 올라요. 물류비가 오르면 마트에서 파는 물건값이 올라요. 물건값이 오르면 여러분 장바구니가 가벼워집니다. 연쇄 반응이에요. 나틱시스라는 글로벌 금융사는 올해 한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4.2%로 전망했어요. 체감 물가는 이보다 훨씬 높겠죠. 우리 일상이 조용히, 천천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이 25조나 남아 돌았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정부가 올해 거칠 거라고 예상했던 세금보다 실제로 25조 2천억 원이 더 들어온 겁니다. 예상 밖의 보너스인 거예요. 이걸 초과세수라고 하는데요. 이 25조의 속을 뜯어보면 진짜 재밌는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이 25조의 속을 뜯어보면 진짜 재밌는 구조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어난 건 도미노예요. 첫 번째 블록부터 볼게요. 기업이 내는 세금인 법인세에서 14조 8천억 원이나 더 거쳤습니다. 25조 중 거의 60%가 법인세 하나에서 터진 거예요. 나머지는 주식 거래세, 소득세 같은 세금들인데 사실 이것들도 전부 하나의 원인으로 연결됩니다. 대체 왜 기업들이 세금을 이렇게 많이 냈을까요? 반도체예요. 2025년 4분기 SK하이닉스 한 회사의 영업이익이 19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같은 분기보다 137%가 늘어난 건데 19조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오시죠? 하루에 2천억 원씩 번 셈이에요.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도 16조 4천억 원을 찍었고 상장기업 전체 영업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300조를 돌파했습니다. AI 수요가 폭발하면서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주문이 밀려들었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빅사이클이 터졌어요.
기업들이 역대급으로 돈을 벌었고 그만큼 법인세가 쏟아져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도체 회사들이 이렇게 돈을 벌면 뭐가 따라오냐면요. 주가가 오릅니다. 반도체주와 AI 관련주를 중심으로 증시가 뜨거워지면서 주식 거래량이 폭발했어요.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내는 세금인 증권거래세가 5조 2천억 원이나 더 거쳤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SK하이닉스 직원들의 성과급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업이익이 19조인 회사의 보너스입니다. 이런 대기업 성과급이 전례 없이 쏟아지니까 직원들 월급에서 빠지는 근로소득세까지 4조 8천억 원이 추가로 들어왔어요. 반도체 하나가 법인세를 터뜨리고 그게 주식시장으로 번져서 증권거래세를 터뜨리고 성과급으로 이어져서 근로소득세까지 연쇄적으로 터뜨린 겁니다. 도미노예요. 이 돈에 기금 여유재원 1조 원까지 합쳐서 정부는 국채를 한 장도 찍지 않고 26조 2천억 원짜리 추경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나라가 빚을 안 낸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한 건지 2020년 코로나 때와 비교해보면 바로 느껴집니다. 그때 추경이 어땠냐면요. 1차부터 4차까지 총 66조 8천억 원이었어요.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기억하시죠? 그 돈을 마련하려고 적자 국채를 대량으로 찍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래의 우리한테서 빌린 돈이었어요. 그 빚이 지금 국가 채무에 고스란히 쌓여 있고요. 이번은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빚 한 푼 없이 오로지 반도체가 벌어다 준 세금으로 위기 대응 예산을 짠 거예요. 26조짜리 추경을 국채 한 장 없이 편성한 건 한국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만큼 반도체가 벌어다 준 돈이 거대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솔직히 여러분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죠. 이 26조가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내 통장에는 실제로 얼마가 들어오느냐? 하나씩 짚어볼게요. 먼저 26조의 전체 그림을 간단히 볼게요. 가장 큰 덩어리가 고유가 부담 완화에 10조 1천억, 그 다음이 지방재정 보강에 9조 7천억이에요. 지방재정 보강은 내국세가 늘면 자동으로 지방에 배분되는 돈이라 사실상 의무 지출에 가깝고요. 나머지가 민생 안정에 2조 8천억, 산업 피해 대응에 2조 6천억, 그리고 국채 상환에 1조 원이에요. 이 중에서 여러분한테 직접 받는 부분만 쏙 뽑아볼게요. 이번에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득 하위 70%입니다. 공식 명칭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에요. 약 3,577만 명이 대상인데 한국 인구의 거의 70%가 해당되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가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금액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요. 일반 대상자는 15만 원이에요. 주유소 새 4번 갈 기름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수도권이나 인구 감소 지역은 15, 25만 원으로 좀 더 많고요. 기초수급자나 취약계층은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라면 연 소득이 8천만, 9천만 원 수준까지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서 가구 구성에 따라서는 억대 연봉자도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정확한 기준은 5월에 정부가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이 돈 현금으로 통장에 딱 꽂히는 게 아닙니다. 지역화폐나 선불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같은 형태로 지급돼요. 왜 현금이 아니냐면 그 돈이 우리 동네 가게에서 돌아가도록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목적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쓸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4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이 기한이 지나면 자동 소멸이에요. 받아놓고 까먹으면 그냥 증발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일정을 정리해드리면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4월 27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일반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정부 24 사이트나 지자체 홈페이지,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하시면 돼요. 하나 더 챙겨가실 게 있습니다. K패스가 반값이 됩니다. 매달 6만 원 넘게 내던 대중교통비가 3만 원으로 뚝 떨어져요. 치킨 한 마리 값을 매달 아끼는 셈이에요.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한시 적용인데 매일 출퇴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건 꽤 체감될 겁니다. 참고로 이번 추경은 역대급 속도로 국회를 통과했어요. 정부가 3월 31일에 제출해서 4월 10일에 본회의를 통과했으니까 딱 열흘 만입니다. 보통 예산 심의가 몇 주에서 몇 달 걸리는 걸 생각하면 엄청난 속도예요. 여야가 합의한 이유가 있어요. 중동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 서로 먼저 민생을 챙기겠다고 나선 거죠. 물론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한몫했겠지만요. 여기까지 들으면 좋은 소식만 있는 것 같죠? 빚 안 내고 26조를 풀었고 여러분한테도 돈이 들어온다. 근데요,
이 이야기에는 뒷면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2026년 현재 한국의 국가 채무가 얼마인지 아세요? 1415조 원입니다. 나라 전체가 1년에 버는 돈의 51.6%에 해당하는데 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넘긴 거예요. 이 숫자가 처음 공개됐을 때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경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국민 한 명당으로 나눠보면 약 2,700만 원이에요. 갓 태어난 아기부터 100살 어르신까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이 한 명당 2,7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4인 가족이면 우리 집 몫의 나랏빚이 1억 원이 넘는 거예요. 이번 추경은 빚을 안 냈으니까 이 수치가 더 늘어나진 않았어요. 오히려 추경 안에 국채 상환 1조 원을 포함시켰으니까 빚을 조금 갚은 셈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 보이죠? 문제는 전체 추세입니다. 이 국가 채무가 매년 약 121조 원씩 불어나고 있어요. 서울시 1년 예산의 3배가 해마다 빚으로 쌓이는 속도입니다. 이 속도라면 3년 뒤에는 GDP 대비 채무 비율이 58%에 달하게 돼요. 빚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벌써 정치권에서 2차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동전쟁이 이대로 장기화되면 추가 재정 투입은 피할 수 없는데 다음에도 반도체가 이만큼 벌어다 줄까요? 이번 추경은 반도체가 잘 봐준 시험 성적으로 치는 건데 다음 시험도 반도체가 이렇게 잘 본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음 추경은 국채를 찍어야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처 장관은 2차 추경은 아직 이르다고 했지만 전쟁이 길어지면 결국 논의가 본격화될 겁니다. 성장률 전망도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어요. 정부는 추경 효과를 포함해서 2%대라고 하지만 해외 전문가들은 훨씬 비관적이에요. 나틱시스라는 글로벌 투자은행은 한국 올해 성장률을 1.0%로 봤습니다. IMF도 1.9%로 내려잡았고요. 한국은행도 하향을 예고한 상태예요. 경기는 가라앉는데 물가만 치솟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경제학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상황인데 그 경고가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해외는 어떻게 했냐면요. 비슷한 에너지 위기 때 독일은 아예 전기 가스 요금에 천장을 걸어버렸어요. 일정 가격을 넘으면 정부가 나머지를 대신 내는 구조예요. 물가 자체를 직접 눌러버린 거죠. 프랑스도 에너지 바우처에 요금 상한제를 같이 걸었고 일본은 전기요금을 직접 보조해줬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물가라는 열의 원인을 직접 건드린 거예요. 한국은요, 현금성 지원금을 나눠주는 방식이에요. 이건 기름값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아프니까 진통제를 주는 건데 열의 원인은 그대로인 거죠. 물가 자체는 안 내려가요. 10만 원 받아서 기름 넣으면 그 10만 원이 다시 올라간 기름값으로 빨려 들어가는 구조예요. 진통제가 떨어지면 다시 아파지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정리하면요. 이번 26조 추경의 비밀은 결국 반도체 하나였습니다. 반도체가 역대급으로 돈을 벌어다 줘서 세금이 넘쳤고 그 덕분에 빚 한 푼 없이 위기 대응이 가능했어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 나라의 가장 큰 강점이자 가장 위험한 약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도체가 감기에 걸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열이 나는 구조예요. 세금도 줄고 주식시장도 식고 성과급도 사라지고 그러면 다음 위기 때는 빚 없이 추경을 짤 수가 없어요. 이번엔 반도체가 건강해서 26조를 만들어냈지만 반도체 시장이 꺾이는 순간 이 성공 공식은 무너집니다. 다음에도 그럴 거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다음에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그 가격표 뒤에 반도체가 있다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름값과 반도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둘이 지금 이 순간 한국 경제에서는 같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